네. 출력했죠. 지난 시간에 출력했고, 출력은 system.out.println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했죠. 변수의 선언과 그리고 사용. 네, 이제 할 거는 조건문이에요. 조건문은 이제 if, else, 스위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스위치는 안 할 거예요. 요 세 가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치는 나중에 좀 뭔가 실무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문을 할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nt age는 19. 이 한 줄 이제 무슨 뜻일까요? age는 변수명이죠.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은 마음대로 지어도 되지만 지을 때 이제 규칙이 있었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숫자만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또는 이제 이런 키워드로 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얘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age에다가 19라는 값을 넣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변수명을 왜 age라고 했을까요? 그냥 age가 나이란 뜻이잖아요. 그냥 나이를 담고 싶은 변수예요. 이 변수에 넣고 싶은 데이터의 뜻을 변수 이름으로 한 겁니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자, 실행하면 19라고 나오겠죠. 네. 19라고 출력된 거는 여기서 이 age는 변수가 아니라 값이니까. 그리고 이 값은 19잖아요. 19가 출력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 더하기로 엮었죠. 문장 값이에요. 그리고 이 값은 19 숫자죠. 그러면 얘를 실행했을 때 문장과 정수의 덧셈이니까 숫자가 문장으로 되는 게 낫죠. 그러면 얘도 이제 문장이 됐으니까 문장과 문장의 덧셈이다. 그래서 나이는 19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성인입니다.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나이를 19살로 설정했고 실행했을 때 둘 중에 성인인가 미성년자인가 둘 중에 뭐 나와야 맞을까요? 미성년자죠. 19살이면 미성년자니까. 근데 둘 다 나와요. 당연하죠.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그냥 전부 다 읽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건 뭐냐면 변수 만들고 값을 채워 넣고 출력 2개 하고 있고, 그래서 하려는 건 이겁니다. 이 나이가 미성년자 나이면 미성년자라고 나왔으면 좋겠고, 성인의 나이 20세 이상이죠. 20세 이상이면 성인이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다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미성년자에 맞는 조건을 줘야 돼요.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이 순서대로 읽어 드리니까 미성년자부터 나오겠죠. 자, if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죠, 만약에. 20이 19보다 크다면 요 조건식만 보세요. 20이 19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요거 크기 비교하는 거니까 대소 비교. 20은 19 초과다 라고 읽을 수 있죠. 요런 비교 현상자 같은 거는 수업 페이지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논리 현상 쪽에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얘네가 크기 비교. 다시 돌아와서 지금 포함 관계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맞는 말이잖아요. 이 맞는 말일 경우에 자바에서는 true라고 표현합니다. true. 반대, 틀린 말이다. false. 그래서 우리말로는 참, 거짓, 각각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false인 경우, 이런 때겠죠? 19가 20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if문 안에 있는 이 조건식, 여기 있는 걸 조건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조건식이 참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면 이 중괄호로 감싸진 안쪽 있죠? 이 안쪽이 실행돼요. 아시겠죠? 그렇다는 거는 조건식이 거짓이다, 안쪽은 실행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조건식, 얘는 이 문장은 조건식에 따라서 실행될지 안 될지 결정됩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참일 때만 실행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들여쓰기 한 이유는 중괄호가 하나 더 있으니까. 얘네는 지금 중괄호 2개 감싸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것까지 하나 더해서 3개 감싸져 있으니까 들여쓰기를 1번, 2번, 3번 하는 거죠. 그러면 요 20 대신에 ag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g는 변수일까요, 값일까요? 이때 ag는 값이에요.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19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입니다. 실행될까요? 실행 안되죠. 거짓이니까. 얘는 실행 안됐어요. 여기가 거짓이라서 바로 여기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조건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보면 19세 이하여야 되니까 19세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둘 다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는 어쩔 때 나오라 그런 조건이 안 걸려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걸려 있고 그 조건이 참이니까 실행된 거예요. 못 믿겠으면 나이값을 성인의 나이값으로 바꿔보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성인의 조건도 한번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인의 조건. 20세 이상이죠? 20살부터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취향 차이에요.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미성년자의 나이일 때 얘가 안 나오겠죠? 전에는 나왔는데 이번엔 미성년자입니다만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이부문. 그러면 조건식이 나왔으니까 연산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산자에는 사칙연산자로 더하기, 그리고 대입연산자, 사칙연산자 빼고 그냥 이런 연산자만 얘기하자면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얘가 사칙연산자, 얘가 사칙연산, 그리고 여기는 헷갈리니까 쉼표로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얘는 비교연산자예요. 논리연산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이 두 개. 이거는 첫 시간에 대입연산자 설명드리면서 같다라는 의미라고 말했죠. 얘는 다르다예요. 이런 식으로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10 더하기 5. 얘는 15죠. 이렇게 쓰면요. 10은 5초가인가? 라는 뜻이죠. 맞는 말이죠. 얘는 true예요. 이 연산의 결과가 true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 5가 10보다 크다. 얘는 거짓이죠. false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정수가 사칙 연산으로 묶이면 결과는 정수다. 여기서는 이제 논리연산이죠. 비교연산이라고 해도 되고, 이때는 참거짓으로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거짓 그리고 정수, 얘네들은 이제 값이 달라요. 다른 종류입니다. 데이터 타입이 달라요. 나이가 25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조건식 실행 결과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니까 false로 바뀝니다. 여기는요. 맞는 말이죠. true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거짓이니까 미성년자입니다. 얘는 무조건 실행 안 되고, 여기는 뭘 어떻게 하든 참이니까 무조건 실행되겠죠. 나이 값이 어떻게 되든지. 원래대로 돌려놓고 다른 거를 보여드리자면 이거랑 같은 건데,
int c는 10 더하기 5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c의 값을 출력하면 여기 실행했을 때 결과에 뭐라고 나올까요? 얘 출력값은 15가 되겠죠? 자, 15가 되는 이유는 10 더하기 5가 먼저 덧셈 연산되고 그 결과가 C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15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여기 15가 아니라 그냥 10 더하기 5가 나왔겠죠? 연산자가 있으면 연산 무조건 해야 됩니다. 10을 넣고 5를 더하겠다, 이게 아니죠. 덧셈이 먼저 돼요.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높을수록 먼저 이루어지는 거, 순위가 낮을수록 제일 나중에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더하기 연산자랑 대입 연산자죠. 비교를 해봅시다. 여기 있죠? 더하기 연산자. 그리고 대입 연산자 여기 있고요. 덧셈 연산자가 좀 더 위에 있으니까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하나 더 드리자면, 이거 한번 검색해보세요. 자바 자료형. 이것도 검색해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사진 올려드릴게요. 이미지 파일. 자료형. 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자바의 기본 자료형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찾아봤어도 알겠지만 기본 자료형 하면은 보통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여기 크기는 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범위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기본 자료형에 뭐가 있는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좀 더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런 기본 자료형이 아니다 그러면 참조 자료형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우선은 여기까지. 기본 자료형은 외우고 있어야 된다. 바이트는 거의 안 쓰긴 하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바이트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이 정도? 여기까지.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은 대입 연산자가 연산자 우선순위 최하위에 있잖아요. 그럼 얘가 먼저 되겠죠. 비교 연산. 10이 5보다 크다. 참이죠? 자, 근데 이 참이라는 값이 C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C의 타입이 int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int C 하면은 이 C에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게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얘는 참거짓이라는 논리 값이고. 그래서 실행해보면 에러 메시지 나올 겁니다. 좀 한 줄에 보도록 할게요. 자, 에러 incompatible types 램. 그러니까 타입이 서로 맞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 자, boolean cannot be converted to int. 무슨 뜻이냐면 boolean은 int로 전환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변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oolean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boolean 값을 int에다가 넣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연산의 결과 타입이 boolea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거짓을 담을 수 있는 변수의 타입을 boolean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boolean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맞는 말이니까 true가 나오겠죠. 왜냐면 이 연산의 결과가 true로 바뀌어서 C로 들어가니까. 아니면 변수에다 안 담고 그냥 바로 써도 돼요. 10이 5보다 작다, 5가 10보다 크다. 뭐 이때는 틀린 말이니까 여기가 true 대신에 false가 나오겠죠. 틀린 말이니까 false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if문의 개념이었고,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얘네들은 잠깐 다 지우고 아동 자,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이가 25이에요. 실행했을 때 뭐가 나오는 게 맞을까요? 20대가 나와야 되죠? 자, 근데 지금 전부 다 나오고 있죠? 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연령대에 맞는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아동의 경우는 에이지가 만 나이 적용됐으니까 0살부터 할게요. 0세부터 9세까지니까 요 10세는 포함이 안 되죠. 이럴 때 아동 0살부터 9살까지잖아요. 이때는 이제 아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도 일단은 일단은 다 써놓고 할게요. 어, 10대는 10살부터 19살까지니까 20세 미만이라고 하면 되고, 20대는 20살부터 29살까지, 그리고 30대는 30대부터 40세 미만까지. 자, 그럼 40대 이상이면은 40살부터 인간의 한계 수명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조건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해당 조건에 따른 조건식을 코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진짜로 20대만 나오겠죠. 20대만 나왔죠. 이 조건에 여기 아니지. 이 조건이 참이었으니까 이 안쪽 내용이 실행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조건식 있죠? 얘네들은 다 거짓이니까. 거짓. 지금 이 엔드가 뭐고 이런 거 상관할 필요 없이 이 조건식이 거짓이었기에 안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20대만 나왔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제 이 엔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엔드는 그리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나이가 새로 오시면 그러네. 나이가 25이에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조건식 요거 앞에 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0세보다 크니까 많으니까. 뒤에는요 25가 10보다 작나요? 아니죠. 거짓이죠. 둘 다 참이어야 됩니다. 요 AND라고 묶여있을 때 앞, 뒤 둘 다 참이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참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가 거짓이죠? 그래서 실행 결과가 거짓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25으로 계속 일정하니까 참이고 얘는 거짓이고 그래서 AND로 엮여 있으니까 거짓 실행 안 된 거고 여기는 어때요? 일단 여기도 맞는 말이죠? 25가 20보다 큰 건 맞으니까 그리고 25가 30보다 작대요. 맞는 말이죠? AND로 엮여 있고 둘 다 참이니까 이 조건식 실행 결과는 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출력된 거예요. 앞뒤 전부 다 참이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실행해 봤을 때 여기는 참인데 여기는 거짓이죠. 25가 30 이상일 수는 없으니까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실행 안 된 거고 여기는 뭐 해볼 필요도 없이 거짓이고 그래서 20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AND로 엮여 있을 때 AND로 엮여 있을 때 뭐라고 할까? 앞뒤 비교하는 대상이 둘 다 참이어야 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뭔지 알죠? 그 역슬래시랑 같이 있는 그 파이프 기호 두 개 연달아서 쓴 거예요. 얘는 5어라는 뜻입니다. 뭐뭐이거나 라고 읽으면 돼요. 또는이죠. 자,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 5원은 여기 둘 중에 비교하는 대상이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실행 결과가 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5어로 엮여 있을 때 앞뒤 비교하는 대상이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5가 0보다 이상인 건 맞으니까 여기는 참이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거짓이잖아요. 실행했을 때 아동과 20대 둘 다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ND와 OR 이 정도로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 보시면 나이가 25인데 아동과 20대 둘 다 나왔어요. 여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 아동이 나왔다는 건 이 조건식이 참이란 뜻이니까 이 조건식의 결과가 왜 참이 됐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25가 0 이상이니까 맞는 말이고, 그리고 25가 10보다 작다 틀린 말이지만 5어로 엮여 있잖아요. 뭐뭐이거나 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맞아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에 이제 AND를 보세요. AND는 둘 다 맞는 말이어야죠. 뭐뭐이고. 그래서 이 AND는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그 결과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AND로 돌려놓고 조건에 맞게 풀려면 이게 맞아요. 그러면 나이가 35이에요. 여기 첫 번째 조건식 실행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왜냐면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얘를 실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식을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보면 여기는 맞는 말이지만 여기는 거짓이라서 동시에 참이 아니니까 결국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조건식 얘도 마찬가지로 실행하겠죠? 왜냐면 평범한 조건문이잖아요. 평범한 조건문이기 때문에 조건식 전부 다 실행합니다. 그래서 조건식 결과가 참인 것 여기 안에 있는 이 문장 조건식이 참인 조건문에 종속된 문장을 실행하고요. 그래서 35일 때 30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나이가 5이라고 할 때 아동 나오겠죠. 첫 번째 조건식은 무조건 실행합니다.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동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동이라는 게 여기가 참이 돼서 나왔는데 이 조건식 실행할까요? 이 조건식도 실행합니다. 여기도 실행하고요. 여기도 실행하고 여기도 실행해요. 자,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조건식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시험 문제라고 할게요. 그래서 문제 첫 번째 문제인데 주어진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 1이라고 할게요. 주어진 나이에 맞는 보기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어진 나이 5세
그리고 선택지 아동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현재 이 코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 코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복수 정답은 허용하지 않잖아요. 복수 정답 허용할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었으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최대한 빠르게.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사람이라면은 나이가 5살인 거 인지했으면은 앞쪽에 있겠네 하고 이걸 바로 고르고 넘어가거나 35이라고 하면 중간에 있겠네 하면서 3번 아니면 4번부터 본다고 할게요. 그래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정하는데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컴퓨터는 위에서 아래로밖에 못 봅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아동부터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이가 5살이니까 아동 나왔으면은 다음 선지를 볼 필요 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문제 2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 모든 선지를 다 보고 있어요. 모든 선지를 본다는 게 이 코드에서는 이 조건식을 다 훑어 본다는 뜻이에요. 그럴 필요 없이 답이 나왔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할 건데, 자,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두 번째부터 else 붙여주면 됩니다. else 붙여주면 돼요. else를 붙이기 전인 이 상태는 얘네들이 전부 다 독립적인 if문이에요. 5개로 존재하죠. 조건식이 5개고 그냥 if로 돼 있으니까. 근데 else를 이렇게 붙여준다. 그러면 5개에서 1개가 되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여기 안에서는 이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양립 불가능. 양립 불가능 무슨 뜻이냐? 동시에 참일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참 불가능. 그래서 어디선가 참이 나왔다, 여기서 참이 나왔다, 이 뒤에서는 참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참이 나왔으면 동시에 참이 불가능하니까 이미 참이 들어갈 T1은 찾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 두 번째 조건식을 무조건 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조건식이 참일 때 안쪽 종속된 문장이 실행된다고 했죠. 그게 맞다면 아동과 10대 둘 다 나와야 되는데 아동만 나옵니다. 실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이미 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는 실행조차 안 하는 겁니다. 이 조건식을. 이해되시나요? 나이가 15살이라면 나이가 15살이라고 하면은 정답은 10대죠. 자, 그런데도 요 아동이라는 이 첫 번째 선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 가야 되는데 이 첫 번째는 무조건 본다고 했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짓이다. 그러면 그 다음 거로 갑니다. 그 다음 거로 갔는데 참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것도 거짓이라고 하면은 바로 밑으로 갑니다. 참이 나올 때까지 조건식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10대가 나올 건데 실행되는 조건식은 두 개밖에 없죠. 첫 번째, 왜 이렇게 늦어? 자, 첫 번째 조건식, 두 번째 조건식만 실행되고 여기서 10대가 나오니까 이 밑에 있는 조건식은 실행조차 안 합니다. 참거짓 판단하는 작업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45살이라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40대 이상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조건식 40대 이상이라는 게 출력되기 전까지 이 조건식 4개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 5번 보기가 자동으로 정답인데 이 조건식 참거짓 판단할 필요 있나요? 없죠? 자, 그럴 때는 이제 else라고 써주면 됩니다. else. 너무 느리네. 너무 느린데? 그래서 지금 변화를 보시면 if문 5개에서 if문과 else if문으로 한 덩어리로 묶어줬죠. 그 다음에는 이제 else까지 추가했고 else if랑 else 이렇게. 자, 이 단계 보시면은 연산 과정이 줄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if문 5개 있을 때는 조건식 5개 전부 다 했으니까 5만큼 걸렸다 그랬으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if와 else if로 엮여 있을 때는 최대한 걸리는 시간이 5고 그리고 마지막 최소가 1인 거죠. 왜냐면 앞에서 참이 나왔을 경우에 요 뒤에서는 실행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요 뒤까지 가는데 앞에 게 전부 다 거짓이면 여기 거를 조건식 확인하니까 else if, 마지막 else if를.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발전시킨 게 else 하나 붙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최대가 4가 되는 거죠. 최대 걸리는 시간이. 최소는 1이고. 마찬가지로 1은 앞에서 참이 나오면 1인 거고 4라는 건 여기 조건식 전부 다 해봤지만 전부 다 거짓이라 마지막 else가 자동으로 실행되니까 실행 시간이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정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if문 5개 있는 것보다는 else if로 엮여져 있는 게 좋은 거고 또 else if로 엮여져 있는 것보다 마지막은 이제 자동으로 정답이 되게 할 거면 else로 묶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있는 이 조건식을 날려버릴게요. 자, 이거 잘 나올까요?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올까요? 줄였는데 왜 잘 나올까요? 나이가 5살이라고 친다면 처음에 참이잖아요. 그리고 한 덩어리로 묶여 있으니까 뒤에는 실행 안 하고 끝나죠. 아동만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뭐 15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기 조건식은 실행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로 거짓이니까 여기로 넘어갈 거고, 그래서 여기서 참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실행 안 하고.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if랑 else if랑 else 개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는 10이라고 하고, 만약에 A가 10 이하라면 느낌표 두 개를 출력하고, 만약에 A가 10 이상이라면 달러 두 개를 출력한다. 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 뭐 나올까요? 네, 이거는 둘 다 나옵니다. 둘 다 나온 이유는 둘 다 이 조건식 참인데, 크게 보세요. 크게 보면은 if문 두 개죠. 독립적인 if문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양립할 수 없다 라고 하려면 여기 앞에다가 else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조건식이 둘 다 참이죠.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자, 이때 실행하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전에는 둘 다 나왔는데, 이때는 양립할 수 없으니까 여기 앞에서 참이 나왔잖아요. 앞에서 참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거는 실행조차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선착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착순. 어떤 참이 먼저 나왔는가,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을 보세요. 모양 어때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죠? else로 해도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조건식이 참인 거, 여기 느낌표가 출력될 거고, A는 1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덩어리에서 이 조건식이 거짓이니까 자동으로 달러가 출력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조건문을 쓸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조건식의 논리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조건식 논리를 써주는 거는 개발자잖아요. 개발자가 작성한 거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 논리가 잘못됐든 안 됐든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입력해준 대로 알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논리를 제대로 잘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서 조건문 문제 있죠? 두 개. 조건문 문제 두 개 풀어주시면 돼요.